집이 없다. 입니다. 그리고 니 자, 잠깐만. 볼펜들 잘 드시고 시작할게요. 네. 해가지고 필통 펴봤어요. 영재야. 치사하게 필통 빼지 말고. 얘는 따라붙일 거예요. 기권은요,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잖아요? 그건 아시죠? 사실 그거 뭐 설명을 뭐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단순히 그냥 공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야지 좋다? 지구를 덮고 있는 거야, 이제. 그쵸? 지구를 덮고 있는.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또 대기라고도 하죠. 기권, 대기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냥 공기는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그럼 대기는? 옥시즌? 옥시즌? 산소가. 아트모스피어 들어보셨어요? 예. 영어식으로도 좀 그렇게 살짝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기는 온 우주에 다 있을 수 있지. 그쵸? 공기 속에 있는 여러 기체는 우주에 다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다. 자, 근데 그 기권을요, 우리가 나눠놨대. 어떻게 나눠놨냐면 온도에 따라 나눠놨거든요. 온도에 따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요. 짜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선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맨 아래쪽이 지표면 근처예요. 지표면. 자, 이쪽이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대략 몇 킬로미터까지가 이 공기층일까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몇 킬로미터까지일까요? 80. 80. 80이 보이는 숫자는 최대치지만 여기 10건이 또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150. 1000킬로미터. 네, 1000킬로미터예요. 야, 너희들 지구의 반지름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니? 지구 반지름이 대략 1600이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3200? 잠시만. 3200? 3200이 나올 수 있는데? 3200하고 비슷한데? 아니, 그런 의미로 비슷해. 3200. 3200에 두 배. 6400. 너 왜 3200이라고 그랬지? 제가? 왜요? 너무 웃기네. 자, 6,400km의 네, 지구 반지름이 있는데 거의 와, 지구 반지름이 한 6분의 1 정도면 이 대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친구가 점점 이렇게 추워지고 있어요. 따뜻해지고 있어요.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 왜 추워질까? 점점 태양하고 가까워지는데 올라갈수록 그렇잖아. 태양하고도 거리가 아직도 뭐. 아직도 머니까 맞아 그런 것도 말이 돼. 태양이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태양과의 거리는 별로 미미하고요. 누가 중요하냐? 바로 이 지표면이 뭐를 계속 공급하고 있냐면 사실 열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데 이유가 뭐지? 공기가 왜 희박해지죠? 중력도 약해지고, 그쵸? 그래서 보통 이 기온, 그 지표면부터 한 10km까지는 공기도 희박해지고 온도도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아래쪽이 뜨거운 거죠, 그쵸? 여기가 따뜻하고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겁나 춥죠? 그쵸? 차가워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대표적으로. 아래는 따뜻한데 위에가 차가우면 대류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이때 이 대류 현상 때문에 뭐도 나타나냐면 요거. 맞아요. 기상 현상이 나타나죠. 기상,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잘 보시면, 요, 0부터 10km까지 기온 분포랑 비슷한 데가 또 있죠. 어디가 있어요? 여기요. 여기도 이러죠. 여기도 점점 떨어지죠. 여기도 어떤 현상이 생긴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자, 여기도 대류 현상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기상 현상이 없대. 왜 그럴까요? 대류 현상이 여기도 있긴 하거든. 기온 분포가 이래서 근데 기상 현상은 없대. 거기는 눈도 없고 공기가 없지, 그렇지? 공기가 없다는 건 거의 수증기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이 여기는 안 나타나. 알겠죠? 게다가 여기도 안 나타나. 기상현상이 없어. 어, 여기서는 오존층 있는 요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기상현상도 없고 게다가 여기 있는 공기층이 아래쪽이 아래쪽이 오히려 춥죠? 아래쪽이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게 생기지 않아. 오늘 이렇게 버벅대니,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대류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대기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대기가 안정적이어서 이런 곳에서는 보통 비행기, 어, 항로가 결정이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통 여기가 다니기가 좋아. 비행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맨 아래쪽에 우리가 이름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아까 대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류권이에요. 네, 대류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 성층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오존층이 하는 일이 여러분 잘 아실걸? 오존층이 뭘 하더라? 그쵸. 자외선은 마구마구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이렇게 점점 추워지던 공기가 오존층이 내보내는 열로 인해서 다시 좀 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가 점점 다시 또 따뜻해지다가 왜 또 다시 추워질까? 왜 다시 추워질까? 그렇지. 다시 또 오존층한테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다시 쭉쭉쭉 떨어지고 여기가 제일 추워. 제일 추워. 제일 춥다. 자, 제일 추워요. 자, 제일 추운 그 다음 추워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약간 아리송한 영역이 있어요. 네. 그 태양풍이 어, 들어갔고 맞아요. 잘했어. 여기가 사실은 이제 지구에서는 점점 멀어져서 계속 추워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약간 그 태양풍이 보내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에서는 좀 그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사라지는 반면,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입자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요, 사실 사람이 가면, 추워 이러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춥다고 느껴. 왜 그럴까요? 공기가 적은 그렇지, 공기가 너무 적어. 너희들 사우나 갔었지? 사우나 가면 사우나 온도가 사실 사우나라는 그 증기 자체가 몇 도겠어? 굉장히 뜨겁겠죠. 근데 왜 사람이 화상을 안 입을까? 우리가 뜨거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차원이랑 그런 뜨거운 입자들 사이에 있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 뜨거운 물은 입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조금 떠 있는 거는 우리 아무리 뜨거워도 나한테 영향을 많이 못 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뜨겁다라는 건 그나마 얼마 없는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열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는 거지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 아래 대류권, 그 다음 성층권, 여기는 이제 중간권이라고 해요. 중간권. 중간권하고 대류권하고 좀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열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들을 만나고 있는. 자, 다 얘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 좀 두 개 더 할게요. 자, 열권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오로라래요. 오로라 기억나시죠? 네. 오로라는 태양풍이 이제 보내는 전자들이 자기 에너지를 순간 잃어서 빛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유성 같은 거는 열권에서 못 본대. 왜 못 볼까요? 유성은 운석이 부딪혀가지고 대기권에 부딪혀서 열과 빛을 내는 거거든? 근데 왜 얘가 여기는 좀 내려와야 볼 수 있을까? 열권에서는 안 보이고.
왜 그럴까요? 음, 어, 공기가 적어서. 그러니까 마찰을 할 공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나마 오로라는 전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은 작은 입자에도 부딪힐 수 있는데 운석이잖아. 운석은 공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치? 그만큼 열권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석은 요 정도, 중간권 정도부터 이렇게 마찰을 일으킨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공기 분포였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그냥 어느 정도 제일 멀어져서 그냥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이 중에 어떤 구조가 없을 때 저렇게 될까? 저렇게 그냥 쭉 낮아지다가 다시 그냥 높아지는 거는. 음. 맞아요. 맞아요. 오존층이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돼요. 오존층이 없다면, 리프 오존층이 없으면 그냥 좀 줄어들다가 다시 높아질 거야, 중간권에서. 그치? 근데 오존층이 있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기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아래 여기 그림이 있네요. 네, 여기에서 이 상황은 뭐다? 오존층이 없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가장 낮을 때는 이 중간권, 특히 이 경계를 건계면이라고 하거든요. 중간 건계면이 대기 중에 제일 온도가 낮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대기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그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그 행성 목토천에 배웠지? 야, 거기에 대부분이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기체지. 그치, 그렇게 배웠지? 자, 여러분들. 우리 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기체죠?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거는 뭐죠? 하늘에 떠 있는 게 이제 구름 같은 거잖아. 여러분 보실 때는 구름은 눈에 보이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자, 구름이 눈에 보여야 될까, 안 될까? 자, 구름이 액체일까, 기체일까? 액체. 그럼 보여야지. 구름이 눈에 보이는 건 당연하지. 네. 맞아? 어, 구름은 눈에 보여. 액체야. 그러나 구름 옆에 바탕이 있는 하늘색 하늘 있지? 그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쵸? 근데 투명한데 빛이 오다가 우리한테 산란될 거는 산란되고 우리한테 오는 빛깔이 파란색이 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성들이 기체라며. 근데 왜 보이냐 이거야. 목성, 토성, 차원성, 해왕 그런 생각 해봤나? 보이는 기체, 색깔이 있는 기체라서 그럴 수도 있네. 우리 색깔 있는 기체 뭐 배웠어? 뭐, 염소랑. 보라색, 그치? 응, 아이오딘. 그런 거 색깔이 있긴 해. 색깔이 있긴 한데, 걔네들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걔네들의 뭐냐면, 목성 전체를 덮고 있는, 보세요. 다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지구는 하얀색 구름이 일부분 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금성도 그래. 금성이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금성이 뭐지? 황산 구름으로 다 뒤덮여 있는. 이해되셨어요? 목성도 구름이 꽉 채워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선생님, 목성이 기체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기체만 있진 않아. 어느 정도 에어로졸 상태라고 해서 액체인데 굉장히 작은 입자들 있지. 그런 걸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목토천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셨어요? 우리 기체인데 어떻게 자꾸 기체라고 그러지? 보이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딱히. 맞아. 안 해도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실은 이번 단원이 기권 이야기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이야기하면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날씨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적.
그게 가장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날씨를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외국인 친구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외국인 친구가 많진 않지만 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어. 너희들 날씨는 이거라고 그랬어. 날씨가 크레이지로 미쳤대. 맞아요. 겨울엔 4개 주고 여름엔 3개. 그 여름에 오거나 겨울에 오면 그나마 나. 얘가 언제 왔냐면 봄에 온 거야. 여러분 봄 날씨 중에 이럴 때 있는 거 아세요? 오락가락할 때 완전? 한 3박 4일을 그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오래 못 살겠어. 크레이지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봄철에 왜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구의 기온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태양한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지구에 흡수되는 것도 있고 바로 튕겨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구에서 바로 흡수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여기 좀 보이세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바로 흡수되는 게 몇 퍼센트인가요? 그, 선생님이 대충 지구에 흡수된다고 그랬어. 그럼 몇 퍼센트라고 해야 될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렇지. 왜? 여기 반사됐어. 반사된 거 빼고 지표 50, 구름과 대기 20, 그쵸?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지구 이러면은 이거를 쏠랑 빼버리더라고. 대기권은 아닌 것 같은가 봐. 지표면만 지구가 아니죠? 기권도 지구예요. 그래서 70이 흡수돼. 그러면은 반사되는 건 몇 퍼센트? 그렇지. 근데 특히 누가 그렇게 반사를 잘할까? 금속. 또 물. 바다가 너희들 반사 잘하는 색깔이 뭔 색깔이야? 그럼 흰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구름. 구름. 맞아. 또 어? 지표에 흰색이 뭐 있지? 눈. 얼음? 그걸 뭐라 그러지? 대륙의 비가? 빙하가 그렇게 기똥차게 반사를 잘 시켜줘. 그래서 북극이 더 추운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반사를 잘 시켜주는 빙하가 점점 어떻게 됐어? 녹고 있어. 녹고 있지. 그러면 반사 잘하던 걔가 없으니까 태양열이 다 어디에 흡수될까? 그 물과 그 북극, 맞아. 남극에 다 흡수가 되고 있어서 북극이 더워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오른쪽은 뭐냐면 내가 흡수를 했는데 얘가 지구가 계속 또 흡수만 하지 않아. 예. 흡수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열 그릇이 다 채워지면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이제 지표에서 방출하고 그 방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지표에서 그냥 방출해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여전히 대기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친구가 흡수를 그렇게 잘할까? 맞아. 또, 오존? 오존도 오존은 그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CO2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메테린. 에이. 앤드 얘 알아요? H2O가 뭐예요? 수증기. 공기 중 수증기도 흡수를 잘하는 애야. 요 3인방을 그래서 온실기체라고 해. 알겠죠? 온실기체들이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잠깐 하고 딱 흡수를 해. 흡수했다가 또 온실기체가 자기 열이 다 채워지면 이제 자기가 또 내보내겠지. 근데 내보낼 때 온실기체가 우주로도 내보내지만 다시 어디로 또 다시 내보내. 지표로 내보내주죠? 이제 그나마 얘가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온실기체 덕분에 지구가 추울 때, 한겨울일 때
밤일 때, 그럴 때 온도가 완전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떨어지는 거예요. 좀 온도를 한결같이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 친구 덕분에. 근데 이게 갑자기 양이 많아졌네. 사람들이 석탄을 쓰고 석유를 엄청 써도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죠? 그쵸? 초반엔 딱 좋았어.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 지금 온난화. 온난화는 나쁜 거지. 근데 온실 기체 자체는 온실 효과라고 하거든? 이렇게. 얘가 그냥 열을 내보내지 않고 다시 좀 흡수해주는 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온난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또 보시면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 전등을 가지고 어떤 두 물체에다가 열을 가해주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온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평형을 유지해요. 근데 멀리 있으면 그나마 조금 천천히 온도도 올라가고 평형을 이루는 온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태양이다. 그리고 여기 행성들이다. 그러면 그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깝거나 멀 때 이렇게 그 평균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수성이나 금성이 더울 수밖에 없겠지. 그치?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태양열을 받으면 여러분 이 위도 0도인 게 저위도이고 적도 쪽이에요? 극지방 쪽이에요? 여기가 적도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적도 그치? 저위도 적도, 그쵸? 이쪽은 극지방, 고위도, 그쵸? 극지방은 고위도예요. 자, 고위도에 비해서 적도는 에너지가 과잉된대. 이거 왜 이럴까요? 햇빛을 많이 햇빛을 많이 받아. 햇빛은 똑같이 주는데 왜 이럴까요? 해는 똑같이 주잖아. 왜 그럴까? 뭐라고요? 그 북극에서도 그 맞아.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좀 기울어져 있는 건 아세요? 그쵸? 태양빛을 받으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요. 보세요. 여기 저위도 쪽은 고도가 이렇게 높은데, 고위도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져. 자, 태양 고도가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그 기온하고 관련이 있어요. 고도가 클수록 온도가 높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요거 초등학교 때 배우긴 하거든? 근데 많이들 잊고 오시더라고요.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계절을 처음 말할 때는 뭐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냐면 지구의 자전축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야. 우리나라가 여름, 겨울이 있는 이유는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기 때문이다? 살짝 기울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우니까 잘 보세요. 태양빛을 이렇게 태양은 똑같이 주는데 이쪽은 고도가 겁나 높아. 이쪽은 고도가 낮아. 자, 왼쪽이 겨울일까? 오른쪽이 겨울일까? 왼쪽. 고도가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겨울이 되는 거야.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야. 기본 세팅은 이거야. 알겠지? 날씨의 기본 세팅은 태양의 고도 때문에 그 겨울과 여름이 생기는데, 아니, 근데 행성이 만약에 바로 서서 돌잖아? 그럼 태양의 고도도 달라질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여름, 겨울이 일단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이야기 이따가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크레이지한지. 자, 아까 여러분들 온실기체 뭐 있었어요? 세 개 말해주세요. 네, 메테인, CO2, 그리고, 물. 등등이야. 또 있어. 또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3인방이야. 자, 그런데 지구와 달의 평균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은 줄 알아요? 지구가 높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달에는
대기가 없어. 대기 없어. 대기 없으면 당연히 온실기체도 없어. 그래서 태양열을 받았다가 태양열이 없는 낮에 이렇게 다시 내보내줄 만한 그런 매개체가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자,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 몇 개 적어볼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까 빙하 녹았죠? 빙하 없어졌죠? 자, 그럼 빙하가 원래 반사시켜주던 그 열을 북극의 바다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수온이 마구마구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수온이 상승하면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온도와 물체 사이의 팽창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액체든 고체든 열을 받으면 걔는 무조건 어떻게 돼? 팽창하죠? 바닷물이 부피 팽창을 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해, 바닷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물 자체의 높이를 높여주는 그런 것도 맞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물 자체가 부피가 팽창한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나라들 많겠죠?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봐. 북극이 지금 전제 어떻게 돼? 북극 자체가 일단은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순환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까 그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순환이 안 돼.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지구 자체가 에너지 과잉 지역이 저위도야. 여기는 겁나 뜨거워. 여기 그나마 빙하가 반사시켜내고 태양 고도도 낮고 하니까 에너지가 늘 부족해 추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항상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하죠? 열은 아니면 그 낮은 아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순환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때 열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누굴까? 지구에서. 대기의 바람 또는 바닷물. 바다가 이렇게 열을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요, 북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북극이 더워져.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지. 그럼 열 에너지가 잘 흘러갈까, 안 갈까?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희도 지방에서 뭐가 자꾸 생겨요? 어, 맞아요? 여러분 태풍이 왜 생기는 거예요? 기압차. 바닷물 거기가 태풍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주변 공기가 막 몰려들어서 생기거든? 왜냐면 거기가 공기가 적어. 왜 적을까? 적도 쪽에 공기가 왜 적을까 자꾸? 그 적도적으로. 뜨거우면 공기가 자꾸 올라가 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그 지표면에 공기가 적어. 그럼 주변에서 막 몰려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몰려들면서 수증기가 많은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생기는데 그런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떤 쪽은 비가 막 내리는데 어떤 쪽은 가뭄이 심하게 오고. 여러분들, 우리 여름엔 좀 덥지만요. 겨울엔 또 어때요, 요새? 예전보다 훨씬 막 춥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북극이 원래는 이렇게 제트 기류라고 있어. 요거는 사실 너희 중학교 책엔 없지만 나중에 통합과학 때 아마 배우실 거예요. 추위를 묶어놓는 어떤 기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제트 기류가 여기 강하게 추워야 얘가 이렇게 꽉 묶여 있는데 이게 점점 풀리고 있어. 왜? 얘가 별로 안 추운 거야. 풀려가지고 얘가 막 휘청거리면서 이 제트 기류가 내려와 우리나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추위가 막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더워지면서 에너지 순환도 안 되고 그게 에너지가 갇혀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니까 막 태풍이나 이런 게 조금 강하게 생기는 거, 쓰나미도 강하게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 여러분들 뭐지? 하와이 있죠? 여러분 하와이가 무슨 섬이에요? 화산섬이거든요. 화산을 계속 폭발시키는 섬이거든요. 근데 거기 맨날 연중 관광객들이 들어가잖아요.
관광객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화산 폭발은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는. 난리 난다 그러죠. 왜 이렇게 다를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화강이 준비돼 있어서 그 폭발될 때 그 세게 나가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폭발력이 다르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에너지라는 건 너무 가둬놓잖아? 갇혀있으면 갑자기 한꺼번에 크게 방출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화산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응? 화산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요? 아, 우리는 백두산. 아, 백두산 쪽. 에이, 그게 그나마. 월간색, 화산재.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폭발하면은 거의 한반도를 다 뒤덮을 만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뭔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상기후도 생기고, 우리나라는 특히 제가 그런 얘기 누누이 했었죠?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가다 보면은 산 위에가 다 하얗다고 했잖아. 응? 100년. 내 얘기 안 했나 보다. 왜 산 위쪽이 다 하얗지?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너희들 우리나라 지금 막 한번 맞아요. 나무가 다 죽었다고 그랬죠. 왜 나무가 죽지? 사실은 이상기후. 이상기후. 원래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닌데 더워지니까 그 고산지대 쪽 나무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식생도 달라지고, 뭔가 동물들도 다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10시, 11시군요. 네, 쉬었다가, 볼게요. 11시 1분이다.